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2026년 1월 4일 대전 충무체육관. 정관장은 또 한 번 쓰라린 패배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1시간이 지나 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은 승리팀 흥국생명의 레베카도 아니었고 맹공을 퍼부은 김대훈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정관장의 아시아 쿼터 선수 인쿠시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전에서 공격 성공률 48%를 기록하며 팀 반등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인쿠시는 이날도 팀 내 최다인 16득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0대3 패배. 이 극명한 대비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유유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1세트 초반 박혜민과 인쿠시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점수 차를 11대6까지 벌렸습니다. 특히 인쿠시는 상대의 더블 블로킹을 정교한 판단으로 찢어내며 벤치와 관중을 동시에 열광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해설진은 이렇게 말했죠. 오늘도 인쿠시가 분위기를 만듭니다. 최근의 상승세는 분명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시브 불안과 잦은 범실이라는 정관장의 고질적인 약점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흥국생명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위 공격의 중앙 라인을 집중 공략하며 흐름을 단숨에 가져갔고 세트 스코어는 손쉽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인쿠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팀이 흔들릴수록 그의 스윙 스피드는 더 빨라졌고 각도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2세트 중반 정관장이 17점 고지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레베카의 강력한 백어택을 시작으로 흥국생명의 연속 득점이 이어졌고 관중석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인쿠시는 고립된 볼 2개를 연달아 득점으로 연결하며 팀의 체면을 지켜냈습니다. 경기 직후 팬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16점이면 인쿠시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문제는 인쿠시가 아니라 팀 구조다. 지금은 그를 보호해야 한다. 이 어린 선수가 모든 걸 짊어지고 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던 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인쿠시의 멘털 지표였습니다. 구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실점 이후 다시 집중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5.39초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경기 대비 무려 47%나 개선된 수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인쿠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팀이 흔들릴수록 그의 집중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배구 해설가 K씨는 경기 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정관장이 얻은 건 단 하나, 인쿠시를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확신이다. 흥국생명 코칭 스태프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혼합구역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인쿠시는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선수입니다. 타점은 비슷한데 스윙이 매번 달라요. 오늘도 블로커들이 타이밍을 계속 놓쳤습니다. 실제로 인쿠시는 상대 블로커의 손끝을 스치듯 비껴가 깊숙한 코스로 떨어지는 변칙적인 공격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블로킹에 맞고 튀어나온 비율 58%, 오픈 공격 성공률 44%, 백어택 성공률 50%. 이 수치는 결코 반짝 활약으로 치부할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단순히 팀의 주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수치 수준도 아닙니다. 3세트 후반 점수 차가 4점까지 벌어진 상황에서도 인쿠시는 연속 3득점을 만들어내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뒤집을 뻔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대전 홈 관중석에서는 이날 경기 중 가장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팬들이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정관장이 숨을 쉴 수 있었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이 선수는 지더라도 끝까지 싸운다. 그 말처럼 인쿠시는 이미 프로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활약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이 또다시 패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팬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부담이 인쿠시 한 명에게 지나치게 쏠려 있었고 리시브 라인이 무너지면서 그의 공격은 점점 고립됐습니다. 세터와 레프트를 잇는 전술적인 완성도 역시 부족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선수가 팀 흐름 전체를 홀로 책임지는 구조는 분명 위험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후 고개를 숙인 채 라커룸으로 향하는 인쿠시의 모습이 포착됐고 이를 본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팬의 댓글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16점을 넣고도 지는 팀이라니. 이제는 잉쿠시가 팀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잉쿠시를 지켜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았습니다. 잉쿠시는 이미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부터는 팀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터와 레프트 라인의 재정비 없이는 이 선수의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없습니다. 잉쿠시는 개인의 성장 서사를 넘어 팀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즉, 잉쿠시는 정관장의 약점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팀 리빌딩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관장의 완패 이후 충무체육관 복도는 정막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정관장의 유일한 희망, 단 하나의 불씨는 잉쿠시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30분쯤 후 뜻밖의 인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개 구단의 스카우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 선수가 최하위 팀에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날 보여준 잠재력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기록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지만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평가였습니다. 스카우트들이 위험하다는 단어를 쓴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팀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잉쿠시는 개인 커리어 하이인 16점을 기록했고 그 득점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각도, 변화, 스피드가 결합된 공격 패턴은 국내 리그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이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보여준 원비트 늦춘 스윙은 경기 직후 흥국생명 블로킹 코치가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습니다. 읽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직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직감을 가진 선수는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패배한 팀에서도 득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잉쿠시의 존재감은 단순한 득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KO 통계센터 관계자가 조용히 전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관장이 올린 득점 중 63%가 잉쿠시의 랠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잉쿠시는 득점원인 동시에 연결고리였고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정관장은 이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곧 팀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토스 선택지는 급격히 줄었고 세터가 잉쿠시에게 공을 주고 싶어도 리듬이 깨졌습니다. 블로킹 간격이 무너지면 반격 상황에서 잉쿠시는 다시 고립됐습니다. 이 모든 전술적 한계를 잉쿠시 혼자 메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16점을 올린 선수라면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끄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경기장을 찾은 타팀 관계자 4명에게 잉쿠시의 성장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기자들마저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쿼터 선수 중 순수 성장 잠재력은 1위다. 기본기보다 감각을 먼저 보는 타입이다. 제대로 키우면 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분석가 B9 기준으로 보면 3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선수가 될 거다. 패배 속에서도 잉쿠시는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증언은 타구단 코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를 본 건 정관장이 아니라 잉쿠시였다. 리그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선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스카우트들은 팀이 아니라 선수를 보러 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현재 V리그에서 잉쿠시가 지닌 서사, 마케팅 가치, 그리고 기술적 가치를 한 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는 잉쿠시의 최근 4경기를 분석하며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판을 받은 다음 경기에서 오히려 공격 성공률이 상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강팀을 상대할수록 자신감은 높아졌고 경기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특징은 신인 선수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요소입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멘털 스태미너가 매우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신인의 패턴이 아니라 베테랑의 패턴이에요. 이런 선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워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이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정관장의 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성장이 꺾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직후 정관장 팬 커뮤니티에 가장 빠르게 퍼진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뛰는 선수를 왜 지켜주지 못하나.
지금 팀은 인시에 의존하고 있다. 인시가 무너지면 팀은 끝이다. 이 선수는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데이터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인쿠시가 코트에 있을 때 팀 득점 기여도는 4% 상승했지만 인시가 빠졌을 때의 오픈 공격 득점 비율은 무려 21%나 하락해 22%까지 떨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쿠시가 빠지면 팀 전체의 득점 생산 능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리그 최상위 선수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그럼에도 팬들의 걱정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혹사당하면 결국 다친다. 인쿠시가 짊어져야 할 공의 무게가 너무 크다. 선수는 팀의 지원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지금 성장 속도라면 더 많이 뛰게 해야 한다. 기회가 곧 성장이다. 인쿠시는 정관장의 미래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쿠시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흥국생명전에서 정관장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인쿠시는 성장했습니다. 팀이 졌을 때도 그는 빛났고 팀이 흔들릴 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팀이 침묵할 때조차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들이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런 선수가 최하위 팀에 있는가? 그리고 팬들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관장은 이 선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인쿠시는 더 큰 무대로 향하게 될까? 그 답은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경기에서 인쿠시의 이야기는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쿠시는 정관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더 큰 팀이 어울리는 선수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